누군가의 말에 마음이 크게 상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적 있으신가요? 분명 화가 난 것도 맞고 서운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래? 화났어? 말을 해야 알지. 상대는 계속 묻는데 정작 머릿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오갈 뿐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괜찮아. 물론 정말 괜찮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은 조금 혼자 있고 싶다는 뜻에 더 가깝죠. 이런 모습을 보는 사람들은 종종 오해합니다.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는 것도 아니니 일부러 사람을 밀어낸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냉정하다거나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이 다쳤을 때 조용해지는 사람의 내면에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가지입니다. 상처받았을 때 말을 잇는 행동 하나만으로 그 사람의 성격이나 심리 상태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이유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먼저 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는 반면 감정이 어느 정도 정리될 때까지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두 번째,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천천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특히 가장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침묵이 언제나 의도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다투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평소라면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인데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 갑자기 말이 짧아집니다. 상대는 답답합니다. 아니, 말을 해. 그 말을 들을수록 오히려 더 말하기 어려워집니다. 머릿속에는 분명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지금 입을 열면 괜히 더 큰 말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멈춥니다. 스트레스를 연구해온 학자들은 인간이 위협이나 강한 스트레스를 느낄 때 싸우거나 피하는 반응만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때로는 몸과 마음이 잠시 멈추는 듯한 반응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흔히 동결 반응이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물론 연인과 다툰 뒤 말이 없어졌다고 해서 모두 이런 반응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커졌을 때 평소보다 사고와 표현이 어려워지는 경험 자체는 낯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침묵이 상대를 벌주는 행동이라기보다 더 이상 감정이 커지지 않도록 잠시 멈추는 방식에 가깝습니다. 밖에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에서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인 건가? 저 사람이 정말 그런 뜻으로 말한 걸까? 내가 지금 화가 난 건가? 서운한 건가? 지금 말하면 후회하지 않을까? 이 관계를 계속 지키고 싶은가? 말은 없는데 생각은 더 많아집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첫 번째 오해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침묵을 생각이 없는 상태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생각이 너무 많아서 말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평소에도 말을 하기 전에 여러 가능성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감정적인 상황에서는 그 과정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회의 중 자신의 의견이 가볍게 무시됐다고 느꼈다고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말합니다. 방금 그 말씀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런 뒤 어떤 사람은 아무 말 없이 회의를 마칩니다. 옆에서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그 장면을 계속 떠올립니다. 말투가 문제였는지, 자신의 해석이 지나쳤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하나씩 되짚어 봅니다. 이런 사람에게 침묵은 감정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말로 옮기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마음이 상하면 바로 말하고 어떤 사람은 먼저 입을 닫게 될까요? 그 이유를 모두 어린 시절에서 찾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의 반응 방식은 기질과 성격, 현재의 관계, 과거 경험 등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전 관계에서 무엇을 경험했는지는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어릴 때 속상해서 울었는데 이런 말을 자주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 가지고 왜 울어? 너는 너무 예민해. 그만 좀 해.
혹은 어른이 된 뒤 어렵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는데 돌아온 반응이 이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아직도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어? 너도 잘한 건 없잖아. 더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털어놓은 이야기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약점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은 하나를 배우게 됩니다. 마음을 보여준다고 반드시 마음이 편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신중해집니다. 속상한 일이 생겨도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혼자 생각합니다. 괜찮아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말만 꺼내려고 합니다. 애착 연구로 잘 알려진 존 볼비는 초기에 가까운 관계가 이후 우리가 관계 속에서 안전감과 친밀감을 경험하는 방식과 관련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이건 역시 어린 시절에 이런 일을 겪었으니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단순한 공식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조금 다른 곳에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표현했을 때 반복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다음 관계에서는 표현하기 전에 안전한지를 먼저 살피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사람 가운데는 감정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을 보여주는데 유난히 신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여기서부터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화가 났을 때뿐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도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혹시 내 잘못도 있지 않을까? 내가 잘못 이해한 건 아닐까? 상대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 이런 생각은 관계를 성숙하게 바라보는데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나칠 때입니다. 상대가 분명히 잘못한 상황에서도 계속 자신의 잘못부터 찾게 될 수 있습니다. 상처를 받았는데도 화를 내기 전에 자신을 의심합니다. 내가 너무 민감한가? 이 정도는 그냥 넘어가야 하나? 괜히 분위기만 이상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그래서 주변에서는 침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본인은 혼자서 오랫동안 감정을 소모하기도 합니다. 침묵에는 장점만 있는 것도 단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할 시간을 준다는 점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모든 감정을 혼자 해결하려고 하면 관계에서는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는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부부나 가까운 친구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한쪽은 마음이 상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중입니다. 다른 한쪽은 이유를 모릅니다. 카카오톡 답장은 짧아지고 대화도 줄어듭니다. 그러면 상대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한테 마음이 떠난 건가? 왜 나를 무시하지? 일부러 이러는 건가? 한 사람에게는 정리할 시간이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거절당하는 시간처럼 느껴질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침묵은 가장 쉽게 오해받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상황은 점점 반대로 흘러갑니다. 말할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상대가 계속 다가갑니다. 지금 이야기해. 피하지 말고 말해. 왜 아무 말도 안 해? 상대가 불안할수록 질문은 많아지고 질문이 많아질수록 침묵하는 사람은 더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이런 경험이 있는 분이라면 이 장면이 낯설지 않을 겁니다. 여기까지 들으면서 유난히 자신의 모습과 겹치는 부분이 있었다면 한 가지를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말할 시간이 필요한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가 아무것도 모른 채 기다리도록 만드는 것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준 뒤 잠시 물러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뒤에서 살펴볼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침묵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해치지 않는 침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알아둘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심리치료와 트라우마 관련 분야에서는 흔히 감내의 창, 영어로는 Window of Tolerance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쉽게 말하면 감정을 느끼면서도 생각하고 대화할 수 있는 범위를 말합니다. 감정이 지나치게 격해지면 상대의 말을 제대로 듣기 어려워지고 자신의 마음 역시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잠시 대화를 멈추는 것은 오히려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화를 참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관계를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지금의 감정으로는 제대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겁니다. 마음이 상했을 때 조용해지는 사람 가운데는 바로 이 감각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말하면 좋은 대화가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 말입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에게 더 그렇습니다. 낯선 사람에게는 쉽게 할 말을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화가 난 순간 떠오르는 말을 그대로 던졌다가 상대에게 오래 남을 상처를 줄까봐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참습니다. 몇 번이고 문장을 고칩니다. 이 말은 너무 심한가? 이렇게 말하면 공격처럼 들리겠지.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싸우는 게 아닌데. 이런 과정을 거친 뒤에야 말을 꺼냅니다. 그 점에서는 침묵이 관계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상대를 상처 입히지 않으려다 자신의 상처를 계속 숨기게 되는 겁니다. 10년, 20년 가까이 함께 산 부부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한 사람은 계속 참았습니다. 배우자가 힘들까봐, 가족 분위기를 망칠까봐, 자녀들이 눈치챌까봐. 그때그때 넘어갑니다. 겉으로는 큰 싸움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사소한 말 한마디에 마음이 완전히 다칩니다. 상대는 당황합니다. 그게 그렇게까지 화낼 일이야? 하지만 문제는 오늘의 한마디가 아닙니다. 말하지 못했던 여러 감정이 오래 쌓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조용한 사람이 꼭 배워야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침묵과 억압은 같지 않다는 겁니다. 잠시 멈추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말하지 않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신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면 상대에게 최소한의 안내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지금은 감정이 좀 복잡해서 바로 말하기 어려워요. 조금 생각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 한마디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상대에게 당장 답을 주지는 않지만 관계에서 사라지지도 않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겁니다. 상대 역시 배울 것이 있습니다. 조용해진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언제나 더 많은 질문은 아닙니다. 어떤 순간에는 기다려주는 것이 더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 무기한 방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리되면 이야기해줘. 나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 이 정도의 말이면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압박은 줄이고 연결은 남겨두는 겁니다. 관계가 안전하다고 느껴질수록 사람은 오히려 더 쉽게 돌아옵니다. 반대로 침묵할 때마다 비난을 받으면 침묵 자체가 더 단단한 방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하면 조용해지는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말을 쉽게 꺼내지 않는 대신 한번 말하기 시작하면 이미 오랫동안 생각한 내용인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상대에게는 갑자기 들릴 수 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계속 힘들었어. 상대는 놀랍니다. 그렇게 오래 생각하고 있었어? 그렇습니다. 어제 생긴 감정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혼자서 여러 번 되짚어보고 자신의 잘못도 찾아보고 상대의 입장도 생각해보고 그래도 남아있는 마음을 꺼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어렵게 말하기 시작했을 때는 그 말을 너무 빨리 반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건 네 오해야. 그런 뜻 아니었어. 이렇게 바로 설명부터 하면 상대는 다시 입을 닫을 수 있습니다. 의도를 설명하는 것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사람이 실제로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을 듣는 일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용한 사람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생각했다고 해서 자신의 해석이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제로 확인하지 않은 부분까지 머릿속에서 결론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분명 나를 무시하는 거야. 말해봐야 달라질 게 없어.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하지 못해. 생각은 깊어질 수 있지만 때로는 깊어진 만큼 한 방향으로 굳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때 그런 말을 한 이유가 뭐였어요? 나는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당신 뜻도 그랬어요? 이런 질문 하나가 며칠 동안 혼자 만든 결론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건강한 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빨리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누가 더 오래 참느냐도 아닙니다. 각자 감정을 처리하는 속도가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결국에는 다시 대화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다쳤을 때 바로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몇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정도 혼자 생각해야 마음이 정리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차이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는 그 차이를 서로 모를 때 생깁니다. 한쪽은 왜 나를 몰아붙이지? 라고 느끼고 다른 한쪽은 왜 나를 밀어내지? 라고 느낍니다. 사실 두 사람 모두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행동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상처받으면 조용해지는 사람에게 필요한 변화는 갑자기 말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감정을 느끼는 즉시 완벽하게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보다는 침묵소에서도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는 작은 신호를 남기는 연습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말하기 어렵지만 피하려는 건 아니에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정리해서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정말 다시 돌아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합니다. 시간을 요청하는 것은 건강한 경계가 될 수 있지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을 반복하면서 어려운 대화를 계속 미루기만 한다면 상대에게는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침묵의 의미는 침묵 그 자체보다 그 다음 행동에서 더 분명해집니다. 생각을 정리한 뒤 돌아오는 침묵인지, 관계를 끊기 위해 사용하는 침묵인지, 상대에게 벌을 주기 위한 침묵인지,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기 위한 침묵인지, 겉모습은 비슷해도 그 안의 이유는 전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냉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반대로 자신이 조용한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침묵을 좋은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나는 왜 조용해지는가? 상대를 상처 입힐까봐 두려워서인지, 내 감정을 아직 모르기 때문인지,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인지, 혹은 오래전부터 감정을 혼자 해결하는 것이 익숙했기 때문인지, 이 질문에 답하기 시작하면 침묵은 조금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이유도 모른 채 입을 닫았다면 이제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됩니다. 시간인지 거리인지 확인인지 혹은 누군가가 판단하지 않고 들어주는 경험인지. 처음 이야기했던 장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상대가 묻습니다. 왜 그래? 예전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대답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은 아니었습니다. 말로 만들 시간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동안 주변에서는 차갑다고 했을 수도 있습니다. 예민하다고 했을 수도 있고, 왜 속마음을 말하지 않느냐고 답답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안에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너무 커서 잠시 멈추는 마음, 내가 잘못 이해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마음, 소중한 사람에게 후회할 말을 하지 않으려는 마음, 그리고 때로는 솔직해졌을 때 다시 상처받을까봐 자신을 지키려는 마음까지 말입니다. 그 어느 하나만으로 사람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자신의 침묵을 무조건 결점이라고만 생각했다면 조금 다르게 바라볼 여지는 있습니다. 침묵은 때때로 마음이 스스로를 정리하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너무 오래 지속되면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침묵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 뒤에 다시 말할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아주 작은 것 하나만 해봐도 좋습니다. 다음에 마음이 상해서 말이 나오지 않을 때 억지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한 문장만 남겨보세요. 지금은 조금 시간이 필요하지만 나중에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한마디는 생각보다 많은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는 기다릴 이유를 주고 자신에게는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침묵을 관계의 끝이 아니라 대화로 돌아가기 위한 잠시의 공간으로 만들어줍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 가운데 유난히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졌던 부분이 있으셨나요? 상처받았을 때 바로 이야기하는 편인지 아니면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 편인지 댓글로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조용한 심리는 앞으로도 우리가 쉽게 지나쳤던 마음의 신호를 서두르지 않고 차분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필요하시다면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해주세요.